네,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이 여러 갈래로 뻗어나가면서 숱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그 관계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송철호 현 울산시장일 것 같은데요. 뭐 황운하 그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을 만난 적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인터뷰를 준비했는데요. 송철호 울산시장과 인터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로 만나보죠. 자, 시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일단 좀 그 소감이 좀 궁금한데요. 최근에 논란 어떤 심정으로 지켜보고 계십니까, 시장님? 예, 좀 기가 막히죠. 예, 온갖 소설 같은 얘기들이 난무하고요. 네. 시정을 돌봐야 되는 시장에게 자꾸만 뭔가 다른 일에 자꾸만 신경 쓰게 하는, 그리고 또 시민들이 예. 아주 그 불안해하고 예. 또 뭔가 하여튼 분위기가 이렇게 썩 좋지가 않죠. 그러면 마음 아픈 생각을 많이 합니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의혹의 거의 대부분은 소설 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치부하시는 건가요, 시장님? 예, 몇 가지 팩트는 옛날부터 인정한 것이니까요. 네.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대로 가고요. 좀 이따 이제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그러십시오. 예. 김기현 전 울산시장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동안 제기된 의혹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밝혀지면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 그러면서 시장님께 사퇴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밝혀지면 무효 소송하겠다. 딱 집어서 어떤 건지 밝혀지면인지 모르겠는데요. 네. 이제 아마 선거를 개입했고, 제가 공모했고, 네.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예. 그런데 전혀 그런 사실 없거든요. 예. 그리고 그때 선거가 강탈이니 여기 표현을 아주 다양하게 하던데요. 그때 13%에 가까운 표차가 있었는데 김기현 당시 후보하고 예. 네. 그 최종 투표 개표 결과가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을 무슨 선거 개입에 의해서 조작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시민의 신성한 주권을 너무 능멸하는 행위죠. 시민들이 그렇게 바보입니까? 그렇게 어느 누군가의 조작에 의해서 혹은 누가 왔다 갔다 하고 공작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전 시민을 너무 야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님이 이제 김기현 당시 후보를 13%포인트 차 이상으로 누르고 당선이 됐는데 이상은 아니고 약간 가깝습니다. 가깝게. 정확히는 12.81이죠. 예, 12.81%포인트 차로 누르고 당선이 됐는데 그게 공작이 어떻게 결과일 수가 있겠느냐 이런 반문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시장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의혹의 출발점, 시발점은 사실은 시장님과 문재인 대통령이 친구 관계다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차제에 동경하는 분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1980년대에 소위 민주화 운동이 우리 사회에 거대한 어떤 태풍으로, 역사적 태풍으로 이렇게 휘몰아칠 때, 그때 함께 일했죠. 노무현 당시 변호사님하고 같이 일하면서 저는 울산 지역의 그 당시 민주인사나 노동인권을 부르짖다가 구속된 수많은 노동자들,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변론을 했는데요. 그때 노무현 변호사님은 이 울산 지역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고 하니까 지원을 한 번씩 와주셨고요. 문재인 변호사님은 항소심을 가면 부산으로 주로 많이 갔죠. 그렇죠. 항소심을 가면 이제 문재인 변호사께서 이제 맡아서 하니 항상 업무적으로 서로 분담과 협업을 하는 처지였죠. 그것이 이제 80년대니까 이제 30여 년 전이네요.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업무적으로 이렇게 협업하고 인간적으로는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 언론은 지금 시장님과 문재인 대통령의 관계를 친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표현이 무리가 아니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나이는 약간
약간 차이가 납니다만은 네.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전하 문재인 변호사님을 친구 대하듯이 했고요. 뭐 저는 노무현 선배님 선배님이 형이나 이렇게 보셨지만 문재인 변호사님하고는 친구처럼 대했어요. 예. 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어떤 민정비서관 산의 어떤 특감 반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 대통령의 특수관계인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청와대의 설명인데, 자 여기서 이제 그 특수관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통령의 친구가 포함이 되는가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려본 건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거기 그 특수관계인에 저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업무적으로 수많은 세월이 얽혀진 것인데 어떤 그 법적인 의미의 특수관계인 그런 건 아니다. 전혀 아니죠. 알겠습니다. 하나 더요. 이 조국 전 법무장관, 조국 전 법무장관이 2012년 총선 때 이제 그 시장님이 출마했을 때 후원회장을 맡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시장님? 예, 제가 그때 부탁을 단단히 했죠. 네. 제가 그때 이제 정계를 떠나겠다고 결심하고 집까지 이사를 하고 이렇게 정말 그만하려고 막 작정을 하고 이제 부산으로 이사를 갔었는데요. 네네네. 그때 이제 문재인 그 당시에 이제 실장이라고 칭했죠. 문실장께서 좀 보자고 하더만은 형 이사한 거 그거 취소하고 울산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고. 예. 무슨 얘기냐고. 나 지금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예. 그거 어떻게 가느냐고 하니까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 좀 생길 것 같다고. 내가 아무래도 이 대권에 떠밀리면 가게 될 것 같은데. 네. 형이 나하고는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죠. 예. 그때 참 선거도 참 오랜만에 다시 치르는 데다가 뭔가 좀 이렇게 그 전선이 좀 뭔가 민주주의적인 관점에서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낙동강 전선처럼 6.25 때 낙동강 전선이 공산주의로부터 민주주의를 막아내는 그런 전선이었다면 이제 형하고 저하고 이 낙동강 민주 전선을 한번 만들자고 그러면서 다시 서북 그러니까 수도권까지 함께 가보자고 그런 얘기를 나눈 게 있었거든요. 예, 그때 그 단어를 썼던 걸 저도 기억을 합니다. 낙동강 벨트, 낙동강 전선 이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낙동강 벨트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제가 이런 개념에 맞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하다가 조국 교수가 생각이 났어요. 생각이 나서 전화로 설득을 했죠. 후원회장을 맡아달라고. 후원회장을 맡아달라고. 우리 절대 안 된다고. 나이도 한참 어린 사람한테 처음에는 약간 그냥 좀 역적 비슷하게 하더니 나중에는 제가 계속 부탁을 하니까 우리 이런 것도 참신한 것이 될지 모르니 한번 해보자고 해서 부탁하게 됐죠. 그러면 조국 전 장관과는 언제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셨어요? 오래전이죠. 그분이 첫 대학 교수가 된 게 울산에서입니다. 네, 울산대 교수였었죠. 예. 네, 울산 1980년대 후반부에 제가 울산에서 인권 변호사 할 때 그분이 초임 대학 교수로 여기를 오셨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알게 됐고 좀 연배가 좀 차이 나고 하니까 가까이서 친구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한 번씩 만나면 반가워하고 또 대화도 원활하게 했던 처지죠. 예. 그러면 그때 2012년에 조국 전 장관이 후원회장을 맡은 이후에도 교류는 계속 해오셨던 거죠, 시장님? 조국 전 장관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 자유한국당의 곽상도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 있는데요. 그 지방선거 직전에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에 조국 당시는 민정수석이었는데 민정수석이 시장님과 함께 울산의 한 사찰을 방문을 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면 전혀 사실 무근입니까? 소설이고요. 두 사람 모두를 인격적으로 못 오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까? 없었고요. 조국 수석이 선거 이런 거에 관여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그런 정도의 이품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예. 삼갑시다 하고 제가 아마 사양했을 겁니다. 그런 일이 두 사람에게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 그러면 지방선거 전에 좀 더 그 시기를 특정을 하자면 울산지방경찰청에서 김기현 그 전 시장 주변을 수사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지방선거 때까지 조국 예. 당시 민정수석을 만난 적 내지 전화로 연락을 한 적도 전혀 없었습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예. 기억이 없습니까? 기억이라는 말이 하느냐, 예. 기억이라는 말을 하느냐, 이게 평소에 연락하던 처지의 사람이기 때문에 네. 다른 어떤 일로는 뭐 이렇게 좀 청와대를 방문한 일이 만약 있다면 인사를 할 수도 있고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선거 전에 청와대를 방문한 기억은 안 나는데요. 뭐 그런 어떤 제가 기억 속에 없는 어떤 그런 게 있을 수는 있겠죠. 뭐 지금 고생하시는데 가령 뭐 전화로 힘들죠 하는 안부 정도는 할 수 있는 처지죠. 네. 그거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아무튼 근데 따로 연락하거나 따로 만난 적은 없다.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과는 몇 번 만나셨어요? 2번이요. 시기를 특정해 줄 수 있습니까? 선거 전에는 2번이고요. 예. 당선되고 나니까 이제 기관장 모임에서 한 번씩 보게 되더라고요. 네네. 예. 그러면 선거 전인데요, 결국은. 그 두 번이라고 하는 게 2017년 9월과 12월이 맞습니까? 그게 맞을 겁니다. 저도 이렇게 뭐 날짜를 특정한 걸 보고하는 건 아닌데 그 날짜 그쯤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황운하 청장도 저희와 인터뷰에서 시장님을 그 2번 만났다고 했는데요. 일단 횟수와 시점은 같은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것은 두 분이 그러니까 독대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 다른 사람들이 같이 합석을 했던 겁니까? 그 자리에. 첫 만남에서는 제가 둘이서 만난 것이 기억나는데 한 사람이 배석했는지 안 했는지 왔다 갔다 했는지 그게 기억이 없어요. 잘 안 나요. 하여튼 처음은 이제 서로 인사 나누고 이제 뭐 서로 부임해 왔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식사 자리에서 이제 뭐 이런 이런저런 일상적인 얘기를 하게 되죠. 그 첫날은 둘만 있었는지 한 사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둘은 분명히 있었고. 시장님 그 한겨레 오고 인터뷰했던 내용을 보면은 시장님께서 그 첫 번째 만남의 장소가 삼계탕 집이었고 아닙니다. 처음 만남이 삼계탕 집이 아니고 두 번째가 삼계탕. 두 번째가 이제 삼계탕이고 그럼 자 첫 번째 만남으로 다시 넘어가서 9월의 만남에 어제 일부 언론이 보도한 게 따르면 이때 그 황운하 청장은 그 경찰 아마도 정보 과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대동해 왔고 시장님께서는 2014년 보궐선거 때 선대위원장을 했던 사람을 그 데리고 왔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누굴 데리고 왔던 것 같지 않고요. 아니고요. 그게 기억이 없습니다. 데려왔죠. 혼자 간 걸 물론 기억하고 그 한 사람은 황운하 청장과 누가 한 사람 왔다가 식사 시간에 같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언론에서 이 점을 주목하는 이유는 결국은 만약에 이 자리에 정보과장과 이제 그 선대위원장까지 맡았던 시장님의 측근이 그 동석을 했다면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가 오갔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언론은 이런 의혹을 깔고 지금 이걸 보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의혹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세상에 이제 처음 만나서 모르던 상대하고 이제 인사를 나누고 이렇게 저는 그때 아직은 일기 변호사인데 이렇게 참 뭔가 진짜 서먹서먹한 상황 아닙니까? 서로 약간은 눈치도 보이고. 이때가 상견례 자리였다는 말씀이시죠? 9월이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선거 그때는 9월이면 선거도 지금 9월이면 한 넉 달, 하여튼 9달이나 남은 그 상황에서 무슨 선거 얘기를 그 자리에서 꺼낸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거는 상식적으로나 제 어떤 살아온 내력으로 보나 이건 전혀 맞지도 않고 되지도 않는 얘기고요. 시장님 그러면 선거 얘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2017년 9월이면은 청와대에서 어떤 첩보가 이첩이 돼서 하는 수사 말고요.
고발과 진정이 접수가 돼서 진행되던 내사는 진행되고 있던 시점이었거든요. 김기현 울산시장 주변과 관련된 이야기도 전혀 없었습니까? 이 자리에서?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네. 없었고요. 제가 기억나는 얘기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관해서 황운하 청장이 아주 그동안 공부를 많이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자기가 참 우리나라의 어떤 이게 사법 수사 분야에서 좀 더 이게 정상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좀 더 경찰에게 권한을 좀 더 이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그런 논리를 알겠습니다. 자기는 평소 펼쳐왔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변호사적인 관점으로 그때는 얘기할 때니까, 경찰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다고. 하지만 경찰이 그동안 시민의 수사와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시민을 보호하고 이러는 과정에 인권 침해적인 그런 요소가 많지 않았는지 반성을 좀 깊게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고. 두 번째 만남은 삼계탕 집에서 이루어졌던 거고요. 이 자리에서도 그러면 김기현 그 시장 주변이나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까? 그때는 더 할 수가 없었다고 저 기억하는 게요. 네. 그때 모임에는 다른 사람이 끝까지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그 삼계탕집 주인하고 그 주인의 지인이라는 그 사람입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삼계탕집 지인인데 뭐 의사라고 제가 들었어요. 한의사라고 했나? 그래요? 하여튼 아주 가까운 사람이 와서 같이 대화하다가 주인이 저를 알아보고 삼계탕집 주인이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하러 왔는데 제 옆에 누가 계시니까 저 있는데 제가 이분한테 인사드리라고 이 집 삼계탕집 그리고 또 황운하 청장한테 이 집 삼계탕집 유명한 집이고 맛있는 집이니 한 번씩. 근데 잠깐 와서 인사는 할 수 있겠지만 그 끝까지 그 자리를 함께 할 수 있는 겁니까? 제가 특별히 두 사이에 깊은 얘기를 할 그런 생각이 아니었고, 제가 그날 간 것이 첫 만남에서 제가 계산 외지에서 이제 온 손님이니까 내가 밥값을 계산하려고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 계산대에 가서 오늘 이 식대 좀 먼저 계산합시다 하고 얘기했더니 이미 해놨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참 요즘은 참 옛날에는 알겠습니다, 시장님. 밥 얻어먹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먼저 내네. 네. 이러면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좀 속으로 좀 미안했어요. 알겠습니다, 시장님. 삼계탕집 가자고 한 것은 그때 미안함 때문에 언젠가 이제 답례 차원에서 만난 거다 이런 말씀이시고. 차원에서 가자고 했는데 자, 시장님. 만난 곳이 그 삼계탕집인데다가 룸이 아니고 이게 그 밖에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시장님 작년 1월에 시장님께서 황운하 청장과 그다음에 경찰관 1명 그리고 서울에서 온 모 인사 이렇게 4명이 그 태화강 인근 장어집에서 만나서 식사를 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것도 전혀 사실 무근입니까? 소설입니다. 사실 소설입니다. 소설. 완전히 장어집에 간 적도 없습니까? 1월에 장어집에 갔는지 안 갔는지 제가 모르죠. 하지만 황운하 청장하고는 2번 만난 이후로는 그게 또 2번 만나고 그게 바로 얼마 뒤에 그게 신문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아마 1월 되기 전일걸요. 그 황운하 청장이 아마 그때가 1월 되기 전 연말에 아마 기자 간담회 석상에서 그때도 벌써 기자들이 알겠습니다. 이슈화했던 것 같아요. 시장님 그러면 핵심적인 문제가 혹시 그러면 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온 행정관을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전혀 없습니다. 이게 작년 1월에 그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와서 시장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확실한 말씀이신가요? 네. 지금 이렇게 제가 지금 진술하는 건요. 제가 경우에 따라서는 나중에 법정에서 혹은 다른 곳에서 선서하고 말하게 될 것을 다
저 법조인이니까 알겠습니다. 과정을 알지 않습니까? 네, 사실 다 책임질 얘기들만 하는 거.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시장님. 예. 언론 보도를 기초로 해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그 시장님의 그 측근으로 알려진 유모 씨, 아마 이분이 2014년 보궐선거 때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그분인 것 같은데요. 이분이 그 황운하 그 당시 청장과 수차례 접촉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검찰이 이런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혹시 유모 씨를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유 씨가 황운하 청장을 접촉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접촉을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 주변에는 지난 이번 6.13 지방선거 때는 이분이 저희 캠프에 나타난 일도 없어요. 예. 그래서 제 주변에 없으니 그분이 뭘 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좀 일단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정리를 하면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그 의혹의 거의 대부분은 소설 같은 이야기다. 처음에 꺼냈던 그 말씀, 이게 결론인 겁니까, 시장님? 다시 확인하면.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송철호 울산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